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자, 자, 다음은 장수성 기자님. 더 심각한 문제. 예. 이건 뭐 좋은 얘기기도 하고. 이건 환율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네. 해외 법인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환율이 좀 그나마 방어가 됐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죠? 네. 네, 맞습니다. 장수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물어본 뒤에 인사를 시켜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 네. 그런 얘기 맞죠? 대기업들이 돈을 들고 들어왔다. 해외에서 번 돈을. 네. 요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예. 사진 하나 보고 하는 거 매우 좋습니다. 네. 네. 올 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김익환 기자가 썼네요. 잘 아세요? 네. 잘 모릅니다. 예. 그 국내 기업이 지난 올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서 번 돈 가운데서 50조 원의 외화를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예. 작년 같은 기간에 10조가 조금 안 되게 들어왔으니까 올해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5배가 늘었습니다. 오. 네. 주로 삼성, 뭐 현대차, 포스코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갖고 왔는데 예.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배당이 이제 흑자를 나타내면서 이게 이제 경상수지에도 도움을 줬어요. 경상수지 흑자에도. 예.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환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려면 이 외환 시장을 거쳐서 주로 달러겠죠.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화 강세의 역할을 해줬는데 최근에 왜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1,400원도 넘었었잖아요. 예.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사실 환율이 올라가면 보통 경제 위기의 어떤 신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불편할 수도 있고 유학생 보낸 자재 그 가게에도 뭐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것 포함해서 1,400원이 넘어가면 좀 위험한 신호 아니겠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그렇죠. 많았는데 그렇죠. 국내 기업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올해 갖고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꿨다. 네, 원화로 바꾸면서 일종의 환율을 방어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죠. 계속 원화를 사주니까. 네, 이게 원화가 하루에 외환 시장에서 원 달러가 거래되는 게 뭐 한 11조 원 정도 된대요. 예. 한 달이면 뭐 한 300조 원 정도 되니까 여기 뭐 50조 원이 사실은 되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은 거의 일정한데 이 과거에 없던 이 어마어마한 돈이 50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사실 큰 이제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 요인이 됐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이번에? 첫 번째는 세제가 좀 바뀌었어요. 그 법인 세제가 좀 바뀌었는데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예. 이제 작년까지는 해외에서 번 돈을 이제 배당하고 싶어서 국내에 들어오려면 해외에서도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도 이제 법인세를 또 냅니다. 네. 영국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영국 법인이 이제 세전 이익으로 1,000억 원을 국내 본사에 보내려고 하면은 일단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영국에서 돈 벌었으니까 영국에서 네. 일단 세금 내요. 현지. 한국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때는 영국에서 번 1,000억 원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법인세율 27%를 부과하고 예.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낸 세금을 빼주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영국에서 세금 냈으니까 네. 그만큼은 냈다고 치자. 네. 퉁치자 하고 네. 빼주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였는데 예.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영국에서 만약에 세금을 냈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안 내도 돼. 거의 대부분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줄게. 라고 제도가 세금 바뀌었어요. 내고 들어온 돈은 네. 그냥 안 들어온 걸로 쳐줄게. 네. 그 얘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시면 뭐 그 전에 영국에서는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영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 뭐 270억 원 정도를 법인세를 냈는데 배당을 하려면 예. 이제 법이 바뀌면서 한 195억 원 정도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아하.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고 또 하나 뭐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뭐 저 195억 원은 영국에 낸 법인세인 겁니까? 그죠? 영국에는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 영국에도 내고 국내에도 뭐 한 5% 정도는 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법인세가 높으니까 네. 특히 그렇군요. 95% 정도는 안 번 걸로 해줄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억 달러를 한국에 들여오면 5억 달러만 들어온 걸로 생각하고 쳐줄게. 네, 네. 아. 그 5억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는데 네.
그것도 영국에서 낸 세금만큼은 빼주고. 네. 뭐 알겠습니다. 거의 빼주는 거네. 그러니까 뭐 거의 빼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고 이러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는 많이 벌은 돈을 쌓아뒀는데 그런 돈을 올해 국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하.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이게 이제 올해 들어온 배당액 규모입니다. 아하. 확연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당연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올해만 이렇게? 네. 앞으로 계속 이게 제도가 야.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저거요. 네. 저거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보여주시는 그래프가 보면 예.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온 게 얼마 들어왔다고요, 작년에? 50조? 올해 50조. 올해 50조. 50조면 네. 올해 50조면 몇억 달러입니까? 한 400억 달러. 380억 달러. 4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가 안 됐어요. 네. 올해 얼마나 날지 몰라도. 음. 그러니까 작년 경상수지 흑자액만큼 네. 기업들이 달러를 갖고 들어온 거네요.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거 안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야, 그러면 그 환율 방어 효과가 컸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뭐 엄청 컸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환율이 지금 오늘 1,300원 정도를 터치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달러들이 들어오면서 예. 환율을 방어한 거죠. 근데 왜 들어왔을까? 어차피 저 세금 제도는 바꿔줘서 고맙긴 한데 네. 꼭 올해까지 들어와야 할인해주지. 2024년 이후로 들어오면 그런 것도 안 해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필요할 때 들어올게요라고 하면 될 텐데. 혹시 정권 바뀌면 어떨지 모른다. 일단 뭐, 들여오자. 일단 기회가 찬스가 났을 때 일단 들어오자. 그래. 한국은 그런 정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들여왔다가 분명히 또 그 우리나라 여론이 분명히 몇몇 신문에서 재벌들 요거 들어오는 바람에 챙긴 돈이 얼마. 지금은 우리가 요거 들어오는 바람에 환율이 안정된 효과가 있어요라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다행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예. 거꾸로 이거 재벌들 세금 깎아주니까 재벌 그 기업들이 요 돈 갖고 들어오면서 저거 그대로 세금 걷어서 세금 탈루. 부과할 게 이만큼인데 이거 허공에 날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여론이 먹혀 들어가면 당장 이제도 그만둬라라고 할 수 있어서 빨리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다 이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니까 그 자본을 갖고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제 갖고 들어와서 또 본사에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운용하기 쉽잖아요. 예. 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바뀌고 아니 뭐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지 굳이 뭐. 아니 근데 사실 가장 엄밀한 거는 가장 큰 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설명했을 때 예.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환율이 환율? 예. 그러니까 외국에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달러가 강할 때 요즘 달러 좋으니까. 네, 달러가 강할 때 들어오는 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렇지. 그러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네. 아니면 저 코로나 때나 네. 환율 많이 올랐을 때 네. 그때 얼마나 들어왔는지 우리 통계 한번 볼까요? 그때 그때는 많이 들어왔나? 그때는 이 제도가 그러니까 없었잖아. 이 제도 때문에 갖고 들어온 거지 환율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이 제도가 있는데 내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이 좋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좋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찬스가 났을 때 들어와자.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아까 그 환율이랑 좀 비교해 놓은 그래프가 있는데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예. 환율이 좀 올라갈 때 조금 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짜 제도의 변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크기의 변화잖아요. 그럼요. 네. 어.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여전히 이제 환율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제도 변화가 크고 예. 환율이 1,400원일 때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1,400원 위로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요구, 이 이제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감세, 세제 혜택 요구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들어준 거잖아요. 들어줬는데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왔을 때 효과를 좀 확실히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뛰는데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이거 방어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침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금도 깎아주고 했는데 니네 좀 돈 좀 갖고 들어와 봐. 그래가지고 뭐 니네 세제 혜택 준 거 티도 나고 우리나라 경제 환율 방어에도 도움이
않겠느냐라고 이제 뭐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고민은 네. 좋아요. 그럼 하여튼 이번 찬스라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율 방어에도 도움이 됐어요. 네. 기업들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들어왔어. 세금도 아끼고. 땡큐. 뭐 그럼 했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땡큐지. 돈을 예를 들면 브라질 사업한다고 해서 브라질에 갖다 놓고 어. 중국 사업한다고 해서 중국에 갖다 놓으면 그 나라 정부의 변심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들어오고 싶겠지. 우리나라 정부가 어. 변심하면 제도나 바꾸지. 네. 그 나라 정부는 돈 못 갖고 가 이놈 자식들아라고 하면 못 갖고 가는 거지. 근데 궁금한 건 올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올해 너무 다 털어먹어서 내년에 들어올 돈이 없으면 그렇지. 원화를 사줄 사람이 부족해질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올해 이렇게 열일했다면 내년에도 열일을 하냐 못하냐가 중요하죠. 네. 요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프를. 요게 이제 해외 법인들의 유보금인데요. 유보금. 그러니까 유보금이라는 거는 해외 법인들이 해외에서 번 돈 중에서 뭐 국내로 배당하는 것도 있고 그 돈은 빼고 그 수익 중에서 국내 배당한 돈은 빼고 네. 그 해외에 이제 현재 투자하거나 예. 혹은 다음에 배당할 돈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은 돈이 맞아요. 네. 유보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 투자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그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00조 원 정도 있다고 해요. 100조 원. 네, 100조 원.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몇 억 달러지 그럼? 1000억 달러가 조금 넘죠. 네. 그 100조 원 정도가 있는데 예. 1000억 달러가 좀 있는데 예. 그 1000억 달러가 다 현금으로 있는 건 아니고 음. 거기 뭐 자산 그동안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익을 번 걸 그냥 썸한 거예요. 합계를 한 게 1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100조 원의 일부는 뭐 그 자산에 투자됐을 수도 있고 현지 자산에 그렇겠죠. 뭐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어. 100조 원이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캐시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네. 밖에서 벌어서 그냥 밖에서 보관하고 있는 네. 것 중에 이제 설비 투자해서 공장 지었어야 하면 그건 돈이 아닌 거고. 그렇죠. 그 공장 팔아야 오는 거니까. 그렇지. 네. 그거 말고 네. 캐시로 갖고 있었던 게 총 얼마여서 네. 작년에 네. 한 400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 네. 그럼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들어왔고. 올해까지 그 정도 들어왔다. 그럼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올 만한 캐시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그건 사실 궁금하다는 좀 거죠. 추정하기가 그러니까 각 기업별로 아, 다 이제 다 까봐야 되는 다르니까. 건데 그걸 좀 추정하긴 힘든데 그 직전 5개년 그러니까 17년부터 21년까지 예. 국내 해외 법인이 번 당기 순이익이 한 600억 달러 정도 돼요. 예. 예. 21년까지 예. 5년 동안 번 게 한 600억 달러 정도 되고 예. 그 배당으로 이제 국내에 들여보낸 게 한 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400억 달러 정도가 네. 바깥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5개년만 보면 한 400억 달러인데 네. 예. 22년에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21년에 한 300억 달러를 벌어서 그 정도 이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22년 번 돈까지 합치면 뭐 그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알려줘요. 그래야 내년에 달러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까요. 아, 그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22년 그 해외 법인들의 그 단기 순익 통계가 뭐 안 나와서 22년에 단기 순이익만큼은 여유가 있을 거고. 네, 네. 그럼 22년 거 없다고 생각하고 네. 22년 게 없으면 거의 이제 다 털어먹은 거예요? 5년 정도 5년 지난 21년까지 번 단기 순이익의 거의 상당 부분이 국내 들어온 거죠. 아. 그럼 22년에 번 거, 23년에 번 거 정도가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아. 근데 말씀드렸듯이 21년에 번 게 한 300억 정도, 그러니까 배당하고 그러니까 번 돈이 한 300억 정도 되니까. 21년에 네, 네. 1년 동안 네. 보통 1년에 300억 그건 아닌데, 불 정도를 버나 봐요. 그건 아니고 21년에는 그렇게 벌었습니다. 단기 21년은 순이익. 코로나 이후에 네. 더럽게 장사 잘 되던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 때는 예외고. 네. 그럼 뭐 얘 보수적으로 해서 한 절반이라고 하면 150억은 벌겠네. 그때 유독 많이 벌었다고 치면 100억 달러 치면 100억으로 쳐. 그럼 그러면 2022년에도 100억 달러. 네. 2023년에도 100억 달러. 그럼 다 한 들어와도 200억 200억 달러네요. 달러네요. 뭐 내년에도 한 200억 달러 정도 들어올 수 있다면 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닌데 올해 들어온 올해 거보다 많이 들어오면 많지는 줄어들면 않다는 거지. 환율에 근데 영향을 환율이 주죠. 이 이제 그 배당금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봐야 되는데 뭐 이 환율 방어 측면에서 올해는 정말 발군의 역할을 했는데 약간 예. 실탄이 소진되긴 했어요. 소진되긴 했으나 아직도 조금 그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거고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올해 고지전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네. 다행히 1,300원대에서 막았는데 네. 총알을 400만 발 쐈어요. 네. 이것 때문에 겨우 막았는데 네. 내년에도 또 당연히 고지전이 벌어질 텐데 총알 몇 발 남았냐를 체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200만 불 정도가 다 써도 200만 불이면 200억 달러. 그렇죠. 그 얘기죠. 200만 발 정도면 네. 나는 불안한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율은 항상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환율 방어가 그 외환 보유고로 방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환 보유고로 방어를 안 하고 기업들이 땡큐 삼성, 땡큐 현대차 해서 기업들이 사주는 원화가 있었으니 그걸로 좀 방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아까 그 1,000조 원? 그건 뭐 1,000조 원은 뭡니까? 그건 유보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 순이익 중에서 예, 그 국내 배당하고 예. 남은 돈 남은 그동안 히스토리컬리 남은 돈의 합계가 한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0조 원이면 아까 그 100조 원, 100조 원, 100조 원. 1,000억 달러. 100조 원이니까 네. 아까 전에 올해 들어온 게 한 50조 원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예. 1,000억 달러면 한 130조 정도 되죠. 뭐 대충 130조라고 하면 예. 130조 정도에서 50조가 지금 들어온 거고 네. 나머지 한 7, 80조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서 현금이 얼마 있는지는 정확하게 그렇죠. 모르겠다. 그래서 뭐 조금 남긴 남겠죠. 그랬으나 그게- 지금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겠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네. 그러니까 작년만큼은 여분이 없다. 어렵다. 작년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갖고 온 것 같다. 네. 이게 보통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 효과가 2년 정도 간대요. 그렇겠죠. 올해 안 갖고 오면 내년에 갖고 올 네, 텐데 네. 올해 많이 갖고 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 환율이 계속 이제 급하게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네, 네. 정부도 계속 눈치 줬을 거고 기업도 굳이 내년에 갖고 와야 되는 돈 아니면 올해 자꾸 많이 갖고 오면 올해 티도 많이 나고 좋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사주는 주체 하나가 주체가 원화를 갖고 사주는 오는 주체 하나가 주체가 힘이 좀 빠진 빠진 거네.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우리 기자님처럼 참 정확해. 워딩이 정확해. 그렇죠.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네. 이제 그 통계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아직 그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냥 이론적으로 유보금이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정도 이제 버퍼가 있다는 거지 실탄이 그게 다 실탄으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 오케이.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월별 이거 이게 예. 이제 월별 배당 금액인데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줄긴 해요. 확 튀었다가 조금씩 네. 줄었네요. 그러니까 환율의 움직임하고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환율이 좀 내려가니까 좀 예. 덜 들어오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셨듯이 뭐 정부의 압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2020년에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해서 예. 정부가 용역을 발주한 게 있어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논리는 이렇게 법인세 혜택을 줘도 이 배당으로 들어올 게 별로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용역이라고 하는 게 네. 정부가 법인세 혜택 주기 싫으면 네. 법인세 혜택 별로 없는 쪽으로 용역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고 네. 그 효과 있는 걸로 해주세요 하면 효과 있는 거라서 네. 정부 용역으로 나간 보고서가 특히 그걸 정부가 발표까지 했으면 네.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게 진리가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게 이 그래프인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논리였어요. 이게 그 법인세율이 요 구간에서 낮아졌는데 배당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당이 더 줄었더라. 오히려 환율의 움직임하고 더 영향이 있지. 연동돼 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올해 이걸 딱 실제로 도입해서 까봤더니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저 구간 하나 찾아서 그 논리 하나 가지고 그냥 만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걸러서 들을 때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걱정이네요. 내년 환율이. 내년 환율은 그러나 뭐 반도체 팔아서 만회하겠지 뭐. 또 장사가 잘 되면 되니까.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온 배당으로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과감하게 해서 그럼. 거기서 그럼요. 그 설비 투자에서 이제 생긴 걸로 정부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하겠지 이제 그죠? 이제 2년째 돼서 이제 좀 열심히 하겠지. 언제 열심히 하겠어? 봐야죠. 장성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